서울 변두리 한 주택가, 매일 저녁 7시,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그 손에는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폐를 꺼내 들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지폐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람에 제가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매 완전히 미쳤다. 매일 돈을 태워.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35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살 소녀는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로등 아래 서서 손에 지폐를 들고 계셨습니다. 소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지폐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표정으로 불타는 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아가고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태풍이 부는 날도, 매일 저녁 7시, 골목 어귀 가로등 아래 지폐 한 장을 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미친 거 확실해. 저렇게 멀쩡한 돈을 가족들은 뭐 하는 거야? 병원에 모셔야지. 저러다 불날라. 위험해. 하지만 누구도 할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말리려던 사람들도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너무나 깊은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 7시에 돈을 태웠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학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이상한 행동하신 적 있어?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행동? 뭔데?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돈을 태워라고 말하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 7시에 돈을 태웠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손에는 젖은 지폐가 들려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여러 번 켰지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서 할머니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번, 10번, 20번. 마침내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빗물에 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오늘도 태워야 하는데. 소녀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식사 후 소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왜 그러세요? 왜 매일 돈을 태우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값이야. 큰아버지요? 소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응, 큰아버지, 밥값.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보내야 해. 안 보내면 안 돼. 소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소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0살의 청년은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집 안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친구들 만나지 말고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갈비찜 했어.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만이라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에이, 매일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요. 답답해요. 청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와. 밤 11시 전에는. 알았어요! 알았어! 매일 같은 소리! 청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넌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엄마는 왜 맨날 간섭이에요? 진짜 짜증나! 청년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500원 지폐 한 장을 꺼내 할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엄마 돈 따위도 필요 없어요! 제발 좀 그만 간섭하세요!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500원 지폐. 아들이 던진 마지막 물건.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비찜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명동 번화가. 청년은 친구들과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청년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까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것, 돈을 던진 것, 엄마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야, 민수야. 왜 그래? 안 마셔? 친구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벌써? 이제 겨우 9시인데. 응. 집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먼저 가 있어.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 상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청년은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상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는 목도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목도리요. 어머니 드릴 건데. 아, 효자시네요. 이쪽에 따뜻한 제품들이 있어요. 청년은 회색 목도리 하나를 골랐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색깔이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예쁘게 해주세요. 점원이 크리스마스 포장지로 곱게 포장했습니다. 리본도 달아주었습니다. 청년은 포장된 선물을 받아들고 상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크리스마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청년은 손에 든 선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일 아침에 갈비찜 같이 먹으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횡단보도 2개만 건너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청년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트럭 한 대.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새벽 2시 할머니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다. 할머니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이 집이 김민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네. 민수가 어쨌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트럭에. 경찰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관이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인이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소지품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찢어지고 피 묻은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포장지였습니다. 리본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목도리 한 장.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장지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피에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메리, 크리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화해하러 오고 있었다는 것을, 선물을 들고.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피 묻은 포장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 500원에서 800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500원 지폐를 태웠습니다. 인수야, 닫아라. 오늘 밥값이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 이제 폐지값도 올라 2,000원에서 3,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1,000원 지폐들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1,000원을 태웠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폐지로 5,000원에서 7,000원을 벌었습니다. 할머니는 5,000원 지폐를 태웠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이제 하루에 2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85이 되었습니다. 매일 10,000원짜리 지폐를 태웠습니다. 작년 겨울 12월 23일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종일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오후 4시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은 더 세게 불었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아래 평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지폐가 날아갔습니다. 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휘청거리며 지폐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 세게 불었습니다. 지폐는 바람에 날려 하수구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할머니가 뒤쫓아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떨리는 다리로. 안 돼. 안 돼요. 하지만 지폐는 하수구 틈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하수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수구 틈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숙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못 보내겠다. 아들아, 미안해. 오늘 밥값을 못 보내. 할머니는 하수구에 손을 뻗은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동네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심한 탈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 밥값 못 보냈어. 할머니, 35년 만에 처음 못 보냈어. 눈물이 할머니 눈가에 맺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큰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3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주셨잖아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35년. 매일매일.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 손녀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서랍, 장롱,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방, 낡은 장롱 맨 위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겨진 500원 지폐 한 장. 35년 전 아들이 던진 그 지폐였습니다. 두 번째, 두꺼운 일기장 한 권. 표지가 닳고 바래진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상자 하나. 손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35년 전 그날의 포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에 젖어 색이 바랜 크리스마스 포장지, 찢어진 리본,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회색 목도리 한 장. 목도리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만지셨던 흔적이었습니다. 닳고 닳아서 실밥이 풀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피에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는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하러, 사과하러, 선물을 들고 손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8년 12월 27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아들아, 엄마가 보내는 밥값이다. 받아라. 엄마가 그날 화를 냈어. 미안하다. 붙잡았어야 했는데
너는 돌아오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선물을 사들고.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10년이 됐구나. 이제 밥값도 1,000원으로 올랐어. 만약 엄마가 한 번만 더 붙잡았더라면. 한 번만 더. 미안해. 더 넘겼습니다. 2008년 5월 3일. 20년이 지났다. 이제 5,000원을 보낸다. 내 목도리 오늘도 만져봤어. 이제 실밥이 많이 풀렸어. 그래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할머니가 쓰러지기 하루 전인 2023년 12월 22일에 쓴 글이었습니다. 아들아, 35년이 거의 다 됐구나. 내일이면 또 그날이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실은 엄마도 그날 너한테 소리쳤어. 화를 냈어. 내가 말 안 들어서 속상했거든. 그래서 한 번 더 붙잡지 않았어. 그래, 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너는 선물을 사들고 돌아오고 있었어. 엄마한테 화해하러, 사과하러 오고 있었어. 만약 엄마가 화내지 않고 한 번만 더 불렀더라면 엄마가 해준 갈비찜 먹고 가 하고 한 번만 더 말했더라면 너는 조금만 더 머뭇거렸을지도 몰라. 그 몇 분 때문에 그 트럭을 비껴갔을지도 몰라. 이 돈을 태우는 건 엄마의 속죄야. 35년 동안 엄마는 매일매일 용서를 빌고 있어. 내 목도리 아직도 서랍에 있어. 매일 만져봐. 비록 훼손됐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곧 엄마도 갈 것 같아. 그때 가면 너를 만날 수 있겠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줄 거지? 기다릴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엄마가. 손녀는 일기장과 목도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 12,775일.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속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들고 온 그 목도리 매일 만지며 용서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밥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손녀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추모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던진 500원 지폐, 일기장, 그리고 35년 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목도리와 포장지를 할머니 관 옆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큰아버지한테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요. 35년 동안 매일 보내신 밥값, 큰아버지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손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아버지도 할머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날부터 계속 용서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화냈던 건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둘 다 화가 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선물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용서하러, 화해하러.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가서 큰아버지 만나세요. 그리고 둘이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같이 드세요. 35년 동안 못 먹은 거 이제 배부르게 드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손녀는 그 골목길을 찾아갔습니다. 가로등 아래 할머니가 35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이제 이곳에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돈을 태우는 할머니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35년 만에 다시 만나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계신다는 것을. 엄마, 그날 선물 못 드려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 마음은 받았어. 엄마가 35년 동안 매일 만져봤거든. 엄마한테 미안해요. 그날 화내서.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미안하단다. 이제 우리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네, 엄마, 많이 먹을게요.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손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정말 배부르게 드셨을 거예요. 큰아버지도, 할머니도, 이제는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골목길 가로등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돈을 태우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35년의 속죄가 끝났습니다. 35년의 기다림도 끝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그날 아들은 선물을 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35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어쩌면 진짜 용서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그분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황금빛 노을은 매일 저녁 여러분께 따뜻하지만 묵직한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밤 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